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여행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무래도 그때마다 다니는 곳과 한국이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TV도 잘 볼 시간도 없고 너무 정신없게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제가 이렇게 좀 느린 편인데 몇 년 전에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괜찮은 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이 단어나 말을 제가 가끔 뭐 듣기도 하고 뭐 댓글로도 꽤 많이 봤거든요.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 한참 멀었나 그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 진짜 갑자기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했고 주변에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 또는 해외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아무래도 비교적 많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은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기 편한 나라인 건 맞는 듯 합니다. 뭐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랑 그다음에 신속한 은행, 뭐 관공서 서비스, 인프라 등 그다음에 24시간 편의시설과 뭐 가성비 좋은 맛집이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나게 안전한 치안이랑 뭐 질 좋은 의료시설을 항상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국의 치안이 좋지 않다는 거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다는 증거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그 나라의 많은 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있어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도 이게 단순히 글이나 말로 들으면 그래 뭐 우리나라 의료 괜찮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행이 아니라 거주민으로서 해외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진짜 이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연예인 안재용님이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이런 걸로 쓰러지셔가지고 미국에서 수술했는데 그 당시에 병원비가 5억이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가 2000년도 초반쯤이에요. 저는 일 때문에 특히 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체감도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뭐 하와이 같은 곳에서 넘어져서 조금이라도 몇 바늘을 뭐 꿰매야 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한국이면 만 얼마면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령에서는 한 390불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심지어 생각보다 적게 나올 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현 사장님들이 농담식으로 그냥 미국이 그냥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뭐돈 많고 핵무기 많은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가끔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진짜 부럽대요. 이런 그렇게 싸한 의료나 이런 게. 자기는 여행 온 한국 사람들이 엄청 부럽고 그 분들은 여기를 여행으로 왔고 여행을 즐기고 또는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손님분들이 돌아가면 아 돌아가는구나 부럽다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벌려놓은 게 있어서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여행이 정말 눈물나게 부럽다고. 그런데 현재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꼭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고 살기가 좋기만 할까? 라는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사실 다른 나라를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보다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 뭐 좋은 서비스, 뭐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돈만 받고 노동을 하잖아요. 한국의 고속도로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로 예시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딱 최저임금이고 그마저도 돈을 좀 덜 주려고 시간을 약간 쪼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노동의 대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외국의 복지국가는 어쨌든 일을 시키면 대가가 강한 편이라 한국과 비교를 해도 화장실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중 화장실 수도 적고 유료 화장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한국은 돈 있으면 살기 좋다라는 말이 있나 싶어요. 또 그리고 잘못된 어떤 유교적인 관념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 생각에 어디든 나이를 가지고 약간 제한을 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40이 넘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연령 제한을 두고 스펙을 따지니까 다시 도전을 한다든지 새로 시작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은 40대나 50대는 인생에서 제대로 시작하는 나이라 생각을 하고 저 나이에 다시 학교 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은행 관공서에서만 봐도 60에서 70 되신 어르신들 일하는 거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죠. 그리고 약간 뭐 고도 비만이어도 이 사람들 뭐 취업하는데 한국만큼 지장을 받지도 않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한국처럼 식당 아줌마라고 이렇게 하대하시는 거 전혀 없고 그냥 진짜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약간 나름 전문직이라 생각을 하고 약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약간 존중해주는 약간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행사에 있을 때 손님 중에 꼭 예약할 때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하면서 으스대고 자기가 뭐 해외를 뭐 1년에 몇 번을 나간다는 둥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시는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여행사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의사하면 뭐 요금이 싸지고 학생이면 비싸지고 이런 개념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간혹 뉴스 보면 진짜 꼴값을 떠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은근히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비 아저씨를 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린다든지, 뭐 오고 나갈 때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시킨다든지, 백화점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참 안 좋고 나쁜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저런 애들이 승질대로 짓거리고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기 좋으니까 저런 걸 받아줄 수 있으니까 저런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나라만 바뀌었다고,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아마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가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밥 좀 먹고 산다고 웃으되고, 뭐 서울과 지방도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마저도 서울에서 강북이랑 또 강남도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지방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도 차별이 좀 있는 것 같고, 스카이대와 그 이외에 뭐 지방대들도 차별이 있는 것 같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도, 정규직이랑 비정규직도, 심지어 뭐 영세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는 뭐 친구 사귀지도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차별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가 성적으로 좀 차별을 하고, 내용만 다르지 사실 양반 상놈 따지는 조선시대인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진짜 우리가 잘 사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상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어떤 폭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약간 롤모델로 뭐 칭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학창시절을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침 8시에 등교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거의 강제로 야자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감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10시에 끝나서 새벽 2시까지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교육 현실을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바마는 뭐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은 간과하고 좋은 부분만 보고 칭찬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과한 방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희도 어두운 부분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헬조선이 아니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면 왜 출산율이 0.8로 전 세계 최저이고, 행복지수도 전 세계 57위에, 뭐 GLI는 뭐 OECD 38개국 중에서 28위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출산율 부분은 기혼 여성의 합계가 출산율은 사실 2.0에 근접을 하지만 전체적인 출산율이 0.8이라는 거는 키우기가 힘들어서 안 낳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나 하나도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남을 책임을 지냐는 어떤 이런 마음이 진짜 큰 거죠. 혼인 건수가 압도적으로 줄어가지고 0.8이라는 거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떤 부모님 세대의 부를 축적하는 속도를 요즘은 그에 준하는 노력으로 똑같이 열심히 해도 사실 힘들다 못해 희망사항이 돼버려가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료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가끔 뉴스에 뭐 치매 부모님을 뭐 10년 동안 모시고 뭐 병간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뉴스를 정말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의외로 병든 가족들을 뭐 죽이고 자살하고 뭐 이런 사건은 한국에서 생각보다 좀 자주 보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또 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진짜 높은 수준에 있고 좋은 편인데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땐 아무런 도움도 못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무조건 한국이 살기 좋아, 무조건 한국은 선진국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 간의 경쟁도 진짜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니라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진짜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진짜 내내 뭐 경쟁을 강요를 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고스란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멘탈이 많이 힘든 상태로 사회에 나왔는데 또 경쟁을 하고, 이러니까 기준이 높은 평범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는 확실히 동남아나 다른 몇몇 나라보다는 나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적으로는 진짜 많이 망가진 상태고 너무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관계 단절이 편한 거죠. 대학 가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아웃사이더를 자처하게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동에서는 뭐 떨어진 지갑도 주워주고, 뭐 뭔가 힘들어하면 왜 그러냐, 무슨 힘든 일이 있냐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질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에 점점 지치고 진정으로 마음 나눈 사람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여유도 없고 경쟁만 강요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긴 승자가 독식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외국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살기 좋아 보이니까 니네 살기 좋은데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도 뭐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걔네들은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반면에 저희는 약간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부작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어떤 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던 세대들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후유증을 견뎌내야 하는
세대니까요. 사실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제야 겨우 10대 경제국에 들어왔는데 엄청난 자원력을 가진 다른 나라의 선진국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구의 많은 나라 중에서 평균 이상의 발전을 보여준 건 사실이니까요. 국뽕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편의 및 생활시설, 대중교통, 치안 및 의료보험 등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계속 선진국에 가까운 소리를 들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완벽한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발전돼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고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